올해 53세 김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랐고 법적 정년은 60세였어요. 그런데 작년 회사에서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2의 인생을 위한 기회라고 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이었죠. 김 씨는 고민 끝에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이 때문에 대부분 서류에서 탈락했고 연봉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지금 김 씨는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후에나 받을 수 있고 그 금액도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법적 정년 60세는 김 씨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5세로 올릴지 67세로 갈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통계상 실제 퇴직 나이는 평균 52.9세, 53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7년이나 빠른 겁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53세에 회사를 나와서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0년이 비는 거예요.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깊은 균열이죠. 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퇴직금으로 버티기엔 너무 길고 재취업은 너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데 왜 50대 초반에 나가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회사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50대 직원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권고사직인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임금체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연공 서열 중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월급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50대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적응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어요. 결국 법에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장에선 50대 초반부터 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2024년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66만 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 1인 최저생계비는 134만 원이에요. 연금만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다시 김정수 씨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김 씨가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해도 월 66만 원으로 어떻게 살까요? 집세, 식비, 병원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대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고령층이 계속 일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마련이었어요. 54.4%, 10명 중 대여섯 명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은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OECD 평균이 13.6%니까 거의 3배죠. 일본도 25.3%밖에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 노인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이건 우리 노인들이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금이 부족하고 자녀에게 기대기도 어렵고 그래서 70대까지 일터에 나가는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이 평균 73.4세였습니다. 70대 중반까지 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럼 정년을 65세나 67세로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예요. 실제로는 52세에 퇴직하는데 법적 정년만 65세로 올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년이 65세로 연장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53세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합니다. 정년까지는 12년 남았지만 지금 나가시면 위로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 50대 초반의 고용 이탈을 막는 게 먼저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합니다. 그 후 10년 동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합니다. 택시, 경비, 배달 같은 일들이죠. 그러다 63세에서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70대까지 계속 일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58세 이경희 씨는 대기업 자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55세에 퇴직했고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월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년이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55세 전후로는 나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나간 다음에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의 정책과 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이 먼저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기보다 연금 수령으로 전환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한도 내에서 약간의 소득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구조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없으면 당황스럽지만 이처럼 약간의 소득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과 준비를 할 시간을 벌 수 있겠죠?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민수 씨는 지금도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월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요. 힘들지만 연금 받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이 65세든 67세든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미 54세에 나왔으니까요. 회사가 저를 지켜줄 수 없죠. 아직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정부 조사를 보니 10명 중 단 1명만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년층 대부분이 노후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일하는 노후를 돕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노후에 불안해하기보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좀 달리 가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말랑은 앞으로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